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네요. 제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드렸는데 다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고 일부러 녹화하려고 저 오늘은 출근 안 하고 제가 잘 아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의 연구실에 와가지고 한 편을 제가 빌렸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법과사의 7주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 학생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입법 절차는 그 국회의원 발의 입법 절차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작성을 했는데, 굳이 이제 뭐, 정부가 제출한 그 법률안, 발의한 뭐 법률안, 또는 뭐 국회의원 입법 절차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네, 아직까지 네,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네, 대통령위에서 공포가 되고, 네,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게 되면,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공포를 하게 되죠. 뭐 거기까지 하고, 보통 이제 뭐, 법률의 그런 효력, 뭐, 효력이 언제 뭐, 이렇게, 뭐죠? 네, 효력을 발하나, 며칠이 경과돼, 공포 후에 며칠이 뭐, 이렇게 경과하면 효력을 발하나, 뭐, 요런 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법률의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효력은 어떻고 누가 뭐 거기서 반대를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따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굳이 제가 죄송합니다. 반말을 해서 제가 효력을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제 7주차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될 네, 단원이, 네, 법의 효력에 대해서, 네, 하는 건데요. 질문을 주신 학생분들하고 가끔씩 이제 제가 통화를 해서, 뭐, 제 강의가 혹시 뭐, 좀, 뭐, 어렵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대부분 뭐,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살짝 있어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강의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좀 안심인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을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금 수업을 못하고 코로나로 계속해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큰 네, 해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계속 이제 600명, 5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 좀 네, 뭐죠? 네,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대면 수업을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대면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7주차 법과 사회 강의한 법의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모를 해놓고 제가 법의 효력 해놓고 실질적 효력과 자 법의 효력에는 실질적 효력과 네 형식적 효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법은 네,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거는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네. 법의 효력에는 이제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실질적 효력에는 뭐 법의 타당성, 뭐 법의 실효성, 그다음에 형식적 효력에는 뭐 시간적, 인적, 장소적 효력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실질적 효력은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는가? 자, 이겁니다, 여러분. 네, 법은 타당하니까, 네, 법은 효력을 바라니까 사람이 지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법에 도대체 어떠한 면이 있길래 그 법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 자, 그런 거죠. 실질적인 거니까. 네, 그 실질적 효력. 그다음에 이 형식적 효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규범으로서 지키는 그 법 있잖아요. 그 법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미치는지 자 인적 효력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이렇게 미치는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적 효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다시 얘기하면 법의 효력은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실질적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네,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는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질적인 효력이고, 자, 형식적 효력은 그 힘이 있는 법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효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느 범위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그 힘이 있는 법이, 그 뭐죠? 효력을 미치는지.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시간적, 인적, 장소적 효력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죠, 여러분. 법은 당연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겠죠. 네. 법이 만약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지키지 않겠죠. 네. 근데 법이 당연히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 법이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시간, 그다음에 뭐 사람, 장소, 자, 여기까지 이 형식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요런 이제 오늘은 네, 요런 것들을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라 가끔씩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다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가끔씩 사투리가. 네, 첫 번째로 네, 법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 효력의 기초인 거죠, 여러분. 법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법의 실질적 효력, 강제할 수 있는 힘, 그 정당성 그런 거죠. 법이 사람들에게 그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근원이 무엇이냐? 그쵸? 그거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법의 실질적 효력인 거죠. 자, 법 효력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자, 법의 실질적 효력은 다시 얘기하면 자, 법의 타당성, 그렇죠? 법의 타당성과 법의 자, 실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법의 타당성은 뭐냐면 법이 현실에서 정립되고 규범으로서 기능한 것을 법의 타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정히 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제하는 힘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이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이 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법은 우리의 현실에서 정립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법의 타당성은 우리 법이 우리 지금 현재 공동체 사회 현실에서 정립되고 그다음에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자, 법의 타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하도 뭐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이건 너무 타당하다 이런 거죠. 아,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공존해서 살려면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 사회 내 구성원들은 뭐죠?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왜요? 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이 현실에서 정립되고, 자, 우리 그 공동체 현실에서 정립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 우리 현실에 지금 현실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뭐냐면, 네, 법의 네, 타당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 법의 타당성 때문에 뭐죠? 법의 실효성이 나오는 거죠. 즉, 법이 사람에 의하여 현실에서 준수되는 것. 그렇죠. 우리는 그걸 바로 법의 실효성이라는 겁니다. 법의 실효성은 자, 법의 타당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법의 타당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뭐죠? 지키는 거죠. 네,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법이 뭐죠?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거죠. 즉, 우리 현실에서 그 법을 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면, 자, 법에 왜 지켜야 되는지, 법에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는지까지가 법의 타당성이고, 자, 법은 이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자,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이 준수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거기서부터는 뭐라 그래요? 법이 실효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은 다시 말하면 자,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이 결국에는 뭐죠?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동체다. 그럼 이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법이 타당한데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아요. 어?
법은 뭐죠? 법은 사람들이 준수하는데 법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당연히 법이 그 사회 내에서 효력을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위치를 가지겠죠. 지위를 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법이 타당한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키는데 법이 정의롭지 못해요. 타당하지 못해요. 자,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당연히 법이 그 공동체, 해당 공동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법으로서의 위치를, 위상을 갖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을 또 다른 말로 자, 법 효력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즉 법의 효력이 발하기에 기반, 기초라는 거죠. 뭐가? 네, 법의 실질적 효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죠?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반드시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가세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자, 뭐죠?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네, 등 따셔가지고 이 법학자들이, 야, 그러면 과연 이런 법 효력에 관한 이제 학설을 해요. 법은 그러면, 어, 타당하고 그 타당한 법을 사람들이 지켜서 이 실질적 효력, 즉 법 효력의 기초가 법 실질적 효력인데 도대체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법이 타당하다. 그렇죠. 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거고, 자, 규범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와 공존과 안녕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즉,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이 무엇이냐? 법이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타당하고 그 타당한 법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법이 왜 타당하냐? 이런 거죠. 그 타당한 법을 왜 사람들이 지키느냐? 이런 겁니다. 법 효력에 관한 기초의 학설이 있는 거죠. 법이 왜 타당하냐? 자, 이걸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죠. 네. 네, 본인이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뭐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래서 법은 뭐죠? 실질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이, 자,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여기에 대한 학설인 거죠. 법의 효력의 기초에 대한 어떤 학설들인 거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의설입니다. 신의설.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도 이 신의설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왕권 신수설이었죠. 자, 왕권은 누가 내려요? 신수설이잖아요. 신이 숫자가 줄수잖아요. 왕권은 신에 의해서 수여된다 해가지고 왕권 신수설. 왕권이 왜 백성이 왕권에 복종을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 나왔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즉 왕권이 어떤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 자,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신인 거죠, 신. 왕권 신수설. 자, 왕권은 신이 줬다 해서 네, 왕권 신수설인데 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의설이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법은 신이 자신의 의사를 뭐죠?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왜 정당성을 갖느냐? 이거는 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 신이 직접 신의 어떤 의지로 내린 어떤 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정당성을 갖는다. 법의 정당성이 뭐냐? 법의 타당성이 뭐냐? 법의 실질적 효력이 발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신이지, 신이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신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는 학설. 그렇죠. 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예요?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신이에요, 신. 신. 네.
절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신이 세상을 만들고 신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네들은 내가 얘기한 이 나의 뭐죠? 내가 이 말한 것들을 지켜라. 이 신의 말이 곧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말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절대적인 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신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거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법은 보편적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한번 딱 얘기하면 그건 법이 되고 그 법은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게 뭐죠? 이 세상의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뭐죠? 효력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효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이제 보편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학설, 이게 바로 이제 신의설이고, 조금 더 이쁘게 얘기하면, 신의 권위를 법률의 객관적 타당 근거에 기초로 한다. 자, 법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타당하냐? 그러면은 이 법률은 뭐죠? 신의 권위가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네, 신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은 뭐죠? 절대로 틀릴 수가 없고, 신은 절대로 악하지가 않다. 신은 선하다. 신은 아름답다. 자, 이러한 사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에서, 그 신에게 나온 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타당하다. 그렇죠. 이 법률의 객관적 타당성의 근거를 바로 신의 권위에서 기반해서 얘기하는 학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의설이라는 거죠. 신의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신의설? 네. 재밌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이제, 네,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튼, 제가 얘기해서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에 기반은 어떤 이제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 네, 각자 다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여러분 종교는 당연히 저는 존중하고요. 예전에는 자, 이렇게 생각했다. 법률의 그 타당적 근거를,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말도 안 돼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밑에 자연법설이 있습니다. 이 자연법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자연의 이성에 비추어 연구법, 자, 신의 법을 지향하는 스콜라적 자연법설과, 자, 그리고 바른 이성의 명령으로서 합리적 자연법설로 대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법설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자연의 이성. 자연의 이성이란 뭐죠? 결국은 자연의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 이치에 붙이워서 자연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 다음에 바람은 차가운 데서 더운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다 이런 자연의 이성인 거죠. 이치인 거죠. 자, 여기에 비추어서, 자, 이런 연구법, 바뀌지 않는 거죠.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연구법, 자, 신해법, 네,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자, 스콜라적 자연법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로는, 자, 바른 이성의 명령, 사람이 뭐죠? 계속 머리를 돌리는 거죠. 바른 이성. 자, 이해가시나요? 사람들이 계속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뭐죠? 어떤 더 나은 바를 지향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지향하면서 법은 이래야 돼. 법은 우리 현실은 이렇더라도 법은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가야지 저렇게까지는 가야지 저게 이상이지 이런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성의 명령으로서 뭐죠? 이성의 명령으로서 이 합리적 자연법사 지금은 그런 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계속해서 더 나은 어떤 합리적인 자연법설로 가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현실은 그건 아니에요. 현실은 그건 아닌데 뭐죠? 계속해서 이 법은 더 좋아져야지, 더 합리적이 돼야지, 더 개선돼야지 우리의 어떤 그 관념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생각 속에서. 합리적인 바른 이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법은 이래야 돼. 지금 이렇지만 더 나은 단계. 자, 여기 이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런 합리적 자연법설로 이 자연법설은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법설의 가장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연구법, 신의 법을 지향하는 이 스콜라적 자연법설도 뭐죠? 어떤 완벽에 가까운, 절대적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법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의 명령으로서 합리적 이 자연법설로 계속해서 법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더 나은 이상을 향해서 지향하기 때문에 이 자연법설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점은 뭐냐면 자 관념적이고 자 이상적이라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놀게 되고 어떤 자연의 어떤 절대적인 이치, 자 거기를 지향하는 거니까 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의 뭐죠? 관념 속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설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자 관념적이고 자 이상적이라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했는데 네. 뭐 이득분 받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실력설. 네, 실력설. 자, 점차 뭐죠? 자, 이 신의설과 이 자연법설에서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자, 넘어오면서 자, 그다음에 자, 실력설인 겁니다. 점점점점점 자,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에서 점점점점점 뭐죠? 뭐죠? 보이는 세계. 자, 물질적인 세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학설들도. 실력설은 뭐냐면 자 법을 만드는 힘의 중점을 둔 최초의 견해. 자 실력설인 거죠. 자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이런 거죠. 이 법을 만드는 힘의 중점을 둔 견해입니다, 여러분. 자, 법을 만드는 힘, 자, 실력설. 자 법을 만드는 힘이 타당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효력을 갖는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법을 만드는 힘, 누가 도대체 법을 만드느냐?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 법을 만드는 힘은 일단 뭐죠?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런 거죠. 자, 그 힘에 중점을 둔 최초의 견해가 바로 뭐냐면 자, 실력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법의 효력의 기초를 실력에서 찾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법의 강제력에서는 타당하다 그렇죠. 자, 법을 만드는 힘, 그게 정의롭고 그 다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 정의롭고 정말 파워를 가진 존재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을 기초를 실력에서 찾는다. 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죠. 제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내가 법을 만들어서 제가 제일 힘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지켜!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 어때요? 법의 강제력에서는 타당하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실력설인 거죠. 법을 만드는 힘. 제일 힘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시켜! 이러는 거죠. 너 시켜야 돼.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력설은 법의 강제력에서 타당하죠. 법이 왜 강제력을 갖는가. 자, 이걸 설명할 때는 이 실력설이 아주 좋은 뭐죠? 이론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나 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 물음은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정의로운 파워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데, 너가 힘이 있는 건 알겠어. 너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할 거니까. 너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처벌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 말을 듣긴 하는데 나는 네가 이게 왜 정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정의로운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냐? 일단은 네가 힘이 있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킨다. 즉 법의 강제력을 설명할 때는 이 실력설이 대단히 타당한데 그러나 네가 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지킬 뿐이지 나는 네가 부르짖는 이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정의인지 모르겠다. 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설은 그러나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죠. 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 물음에는 이 실력서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 그리고 명령서를 볼까요? 자, 명령서라는 건 뭐냐면, 자, 법의 효력을 기초를 법적 권위로서의 주권의 발동에서 구하고, 자, 주권이라는 건 뭐죠? 대외적으로 독립되고 대내적으로 최고인 권력이 주권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 여러분?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대내적으로는 자, 최고의 권력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 이 법의 효력의 기초를 법적 권위로서의 주권의 발동에서 구하고 이 명령설이라는 게 법률을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대외적으로 독립이 되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주체자의
명령이 바로 뭐라고 보는 거냐면 자, 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은 효력을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죠? 명령설이라는 거예요. 명령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법의 효력의,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구나. 이게 법이 왜 실질적 효력을 갖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인 이론적 설명인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명령설인데, 이 명령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법률은, 자, 뭐죠?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거죠.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어떤 주체의, 자, 명령이 바로 자,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를 갖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고 많은 학설 중에, 네, 명령설, 명령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자, 역사법설을 볼까요? 자, 역사법설이라는 게 뭐냐면, 자, 법을 준수하는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법을 준수하는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그쵸? 법을 준수하는 그 각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거죠. 중점을 두고, 자, 법의 기초를 민족의 확신에서 찾고 있는 견해. 그쵸?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는, 뭐죠?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는 자, 여러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죠. 자, 이 역사법처럼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의 어떤 의견에 중점을 둬요. 거기에 기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나는 A라는 방향의 법을 지켜야겠다. A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상대방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즉 뭐죠? 공동체 구성원 각 개인들이 뭐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뭐죠? 구성원들의 어떤 확신이 찾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나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쟤도 저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역사법설이니까 자 모이고 자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그 민족의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뭐 언어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 등과 같이 각 민족이나 사회 가운데 자연 발생력이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역사법설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각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뒀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풍습과 같은 관습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 발생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을 같이 겪고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 법이라는 것들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가? 이렇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 확신의 기초에서 찾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역사법설. 자,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를 자, 뭐죠? 민족의 확신의 기본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 공동체, 같은 민족의 개개인의 의사인 거죠. 자, 여기서 찾고 있는 견해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역사법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법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뭐,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것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걸 얘기하면, 내가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다. 내가 말한 것은 여기가 한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어, 네. 자, 그리고 승인설을 볼까요? 승인설. 자, 승인설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 그 기초가 어디서 구하고 있냐면, 자, 국민의 승인에서, 네,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승인설입니다. 자, 국민이 그거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법은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국민의 승인에서 법 규제의 항성을 구하고, 그 다음에 법률은, 자, 국민이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승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바로 뭐냐면, 자, 승인설이라는 거죠, 승인설. 이해하시나요?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가 뭐냐? 법의 실질적 효력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 효력의 기초가 무엇이냐? 자,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 승인이라는 거죠.
국민이 당연히 그 법률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민의 승인에서 이 법 규제의 합리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 규제가 합리적이다 이런 거죠. 네. 왜요? 국민이 승인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률은 국민이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자 승인한다. 자,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 이 법이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승인이 바로 뭐냐?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가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승인설이라는 건데, 당연히 이 승인설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승인하지 않았어. 너는 승인했니? 나는 승인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럼 승인하지 않은 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야 되냐 이런 거죠. 미치는 거냐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그 법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법이 나에게 미치는가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승인설이 갖는 어떤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사회의식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 사회의식설은 뭐냐면, 자, 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법의 어떤 실질적 효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의사가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역사법설이나 승인설을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법설은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승인도 뭐죠?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 국민의 개개인이 이 법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을 승인했기 때문에 뭐죠?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회의식설이라는 것은 앞에 이 역사법설과 승인설의 반대는 아니죠. 네,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어떤 의사를. 자, 그래서 이 법의 실질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뭐죠?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다. 자, 그게 아니고, 자, 사회의 의사다. 그거는 그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승인설이라면은 개개인, 역사법설로 개개인인데, 그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자, 의사긴 의사인데, 각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자,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의 의사다. 이런 거죠. 법의 실질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이 사회적 의사라고 하는 거다.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의 의사라고 함으로써 어떤 승인설의 난점을 극복하려는 견해이다. 왜냐면 승인설에서는 그렇다면 이 법률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률이 미치는가 했을 때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식설이라는 건 뭐냐면 야 그렇게 개개인의 의사에서 찾지 말고 차라리 이 전체 사회의 의사라고 하자. 그쵸? 이 전체 사회의 의사라고 하자. 자, 그게 바로 사회의식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승인설의 단점,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견해이다. 자, 이런 사회의식설에 의하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뭐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지하고 있는 사회의식의 내용이 된다. 이런 거죠. 즉, 뭐죠?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공동체 사회 내에서 법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 사회 내에서 법이 시행되는데 그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 함께 그렇죠? 개개인이 아니고 함께 지지하고 있는 사회 의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법의 내용이라는 게. 그렇죠. 사회의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공동체 사회 내에서 법률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의식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법의 실질적 효력의 기초를 갖게 되는 이론적 설명, 즉 학설이라는 건데, 네,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의설, 다연법설, 그 다음에 자, 뭐 이제 뭐죠? 보이는 세계로 넘어와서 어떤 실력설이라든지 명령설, 그다음에 역사법설, 그다음 승인설 하면서 어떤 개인을 중요시하게 했다면은 쭉 내려오면서 그렇죠. 어떤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고 실력설에서는 그렇죠. 명령설에서는 어떤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주체의 명령, 그 인간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인간으로 넘어와서 그 인간이 개개인인 거죠. 역사법설은 자, 개개인. 승인설도 개개인. 자, 개개인이었다가 자, 사회의식설에서는 개개인이 아니고 자, 공동체다. 이런 거죠. 공동체로 넘어온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법의 형식적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쉴까요?